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태국에서 전해지는 한 괴담입니다. 사라부리 주 무앙렉군의 작은 마을 입구에는 낡은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주유소처럼 보이지만 밤이 깊어지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길 꺼려합니다. 1998년에 있었던 차량 폭발 사고 이후 운전자가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차들이 이곳에 들러 기름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주유소가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야간 근무 직원 통해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5년 전 사라부리 주 무앙렉군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 통은 공단 내 공장에서 해고된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그는 매달 생활비를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낡은 주유소 담벼락에 붙어있는 야간 근무 직원 구함이라는 작은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유소의 이름은 룽루엉 주유소로 낡은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었고 주유기는 단 2대뿐이었습니다. 2층짜리 목조 건물은 사무실과 숙소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통은 어렸을 때 이 주유소가 꽤 붐볐던 것을 기억했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점점 한산해져 밤에는 기름을 넣으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유소 주인은 러트라는 이름에 과묵하고 인상이 굳어 보이지만 마음씨는 좋은 노인이었습니다. 면접날 그는 통에게 몇 마디만 물었습니다. 오토바이 탈 줄 아나? 야간 근무 괜찮겠나? 통이 괜찮다고 답하자 러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시작하게. 그런데 한 가지. 새벽 2시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게. 차가 들어오면 사무실 안에서 먼저 지켜보고 혼자 걸어 나가지 말라고. 알겠나? 통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귀신 이야기라도 있나요? 러트 아저씨는 웃지 않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근방차들은 기름이 없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그날은 통이 일을 시작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은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를 섞어 실어날랐습니다. 주유소 간판의 네온등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탁탁 소리를 내며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통은 계산대와 당직실을 겸하는 작은 유리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와 간간히 짖는 개, 짖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유소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이 고개를 들자 왼쪽 주유기 쪽으로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깜빡이며 비춰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손전등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부시게 비췄지만 주유기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차는 시동을 껐습니다. 모든 소리가 묻었습니다. 통은 손전등을 들어 운전석 창문을 비췄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다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차는 사라부리 번호판을 단 낡은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통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름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바닥에 누군가 차 주위를 한 바퀴 돈 것처럼 젖은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더 낮춰 바닥을 보니 그 발자국은 차 밑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은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었는데 이상한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운전석 창문을 다시 바라본 순간 그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창백한 얼굴의 한 여자가 거울 그림자 너머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주유소의 모든 불이 퍽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남은 것은
손에 든 손전등 불빛과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데도 저절로 다시 켜지는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통은 서둘러 유리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그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저절로 켜져 그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차의 헤드라이트가 서서히 꺼졌습니다. 통은 숨을 헐떡이며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시 밖을 내다보았을 때 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을 앞 도로 쪽으로 길게 이어진 기름 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편 직원 휴게실에 있던 낡은 텔레비전이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저절로 켜졌습니다. 흑백 화면에는 20년 전에 낡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룽루엉 주유소 화재 사고 특별 보도. 사망자 3명. 그중 1명은 주유소 주인의 딸. 통은 가까이 다가가 보려 했지만 화면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뉴스 속 한 여성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긴 머리. 방금 그 차 안에서 보았던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유리방 밖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통은 오른쪽 주유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꽉 쥔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득 채워줘.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 통은 그것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인지 허공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알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유리방에 불이 깜빡이며 하얀 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통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리더니 모든 것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그날 밤 통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그는 왼쪽 주유기가 밤새 열려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직접 잠갔던 기억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러트 아저씨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러 왔습니다. 통은 밤새 잠을 못 자 창백하고 떼한 얼굴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러트 아저씨에게 그 차부터 여자 목소리, 낡은 TV 뉴스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러트 아저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봤구나. 통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이 주유소에 뭐가 있는지 미리 알고 계셨군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세대부터 여기서 일했어. 그 일은 20여 년 전에 일어났지. 그때 룽루엉 주유소는 막 새로 문을 열어서 단골 손님이 아주 많았어. 특히 이 근방을 오가는 화물 트럭들이 많았지. 어느 날 밤 새벽 2시가 다 되어 픽업 트럭 한 대가 기름을 넣으러 들어왔어. 당시 주유소 주인의 딸이 직접 응대했지. 이름은 에드, 나이는 겨우 23이었어. 주유기가 새는 바람에 엔진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유증기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주유기 전체가 폭발했어. 그녀는 그 이후로 나오지 못했지. 그날 이후로 야간 근무를 서는 사람은 누구나 차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왼쪽 주유기 불이 저절로 켜지는 걸 보게 돼. 러트 아저씨는 통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를 화나게 하지 마. 웃지도 말고 도발하지도 마. 그가 오면 그냥 조용히 말해. 가득 채워드렸습니다라고. 그리고 물러서. 통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일하러 나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주유소 불빛은 바람에 따라 깜빡였습니다. 그는 왼쪽 주유기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시선이 무심코 그쪽으로 향할 때마다 불빛 끝에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30분 마을 앞 도로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은 즉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러트 아저씨가 말한 대로 유리방에 불을 끄고 조용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픽업 트럭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켜지 않았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은 진짜 손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왼쪽 주유기 앞에 멈추자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주유소 간판 불빛에 비친 그녀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고 하얀 옷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뺨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고 한쪽 눈은 허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통은 유리방 안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유기를 집어 차에 꽂고는 정말 기름을 넣는 사람처럼 손잡이를 쥐기 시작했습니다. 주유기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철컥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쪽 눈은 구멍처럼 새까맸고 다른 쪽 눈은 초점 없이 허겠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통은 유리를 통해 그녀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 찼어. 그러고는 그녀는 주유기를 바닥에 철썩 소리를 내며 던졌습니다.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고 주유기 불빛은 폭발할 듯이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통은 소화기를 손에 움켜쥐었지만 언제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천천히 유리방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름 묻은 손으로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통은 벽 끝까지 물러섰습니다. 노크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감히 쳐다보지 못했지만 잠시 후 누군가 방 주위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타는 냄새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유리를 보자 방 바깥 바닥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 그림자 속에 서 있었습니다. 벗겨진 화상 입은 얼굴에 미소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가득 채웠어. 그녀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유소의 불이 모두 꺼지고 멀리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갯불만 남았습니다. 통은 주유소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도 사람도 심지어 타이어 자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주유기에서는 여전히 기름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주 밸브를 잠갔고 손은 온통 기름 범벅이 되었습니다. 주유소 전체에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뒤편 휴게실의 TV가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전날 밤과 같은 낡은 뉴스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전 문장에 이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을 목격한 마지막 직원은 그로부터 단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통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뒤쪽 유리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검댕 묻은 5손가락 자국이 유리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아래로 끌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은 뒷걸음질 쳤고 손이 떨려 손전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왼쪽 주유기 앞에 서서 빛속 그림자 속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긴 머리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주유기가 마치 다시 한번 그를 향해 기름을 쏘려는 듯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기름 냄새는 여전히 주유소 전체에 자욱했습니다. 통은 왼쪽 주유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름 자국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지하 기름 탱크 옆까지 길게 이어진 선명한 여자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몸을 숙여 들여다보다가 그 발자국의 발가락 끝부분이 불에 탄 것처럼 반쯤 잘려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은 소름이 끼쳐 곧장 러트 아저씨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러트 아저씨는 조용히 와서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녀가 왔었군. 대체 누구인가요, 아저씨? 통이 물었습니다. 전 주인의 딸 애드라고 했지. 그때 막 방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왔었어. 그날 밤 근무를 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통은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아직도 이런 일이 있는데 주유소 문을 여시는 거예요? 러트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주인이 부탁했기 때문이야. 밤에 누가 기름을 넣으러 오면 보든 안 보든 불을 켜두라고. 죽은 사람들이 아직 떠나지 못했다고 하더군. 그날 저녁 통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길 모퉁이 구멍가게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마이 아주머니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통이 룽루엉 주유소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자 그녀는 즉시 얼굴을 굳혔습니다. 봤구나. 그렇지.
마이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통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이 이야기를 믿으세요?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봤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내가 새벽 2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그 주유소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 픽업트럭 한 대가 서 있고 여자 한 명이 혼자 기름을 넣고 있더군. 똑똑히 기억해. 비에 맞은 것처럼 머리가 젖어 있었거든. 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말이야. 마이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차 뒷유리에는 사람 그림자가 전혀 없었어. 통은 그날 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채로 주유소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깜빡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왼쪽 주유기를 천으로 단단히 덮어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통은 이를 악물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밖에 주유기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보지마, 보지마. 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고 유리방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공기 중에 기름이 증발하는 것처럼 타는 냄새가 강해졌습니다. 가득 채웠지? 귓가에서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은 숨을 참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유기에서 철컥 소리가 나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콸콸 기름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를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주유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등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 얼굴의 절반이 불에 댄 것처럼 타 있었습니다. 둘은 불 그림자 속에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통은 뒤로 물러서며 손전등을 집어들었지만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심장이 떴을 듯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유소 뒤편에서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통은 달려가 보았지만 그곳에는 몇 년 동안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낡고 부서진 픽업트럭 한 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차와 번호판이 같았습니다. 차 뒷유리에는 기름때 같은 것으로 쓴 손가락 글씨가 있었습니다. 주유소 닫지마. 통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낡은 라이터 하나와 찢어진 흰 천조각,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녀가 바로 이 주유소 앞에서 웃으며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드가 탐에게 마지막 날까지 가득 채워줄게. 통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기름을 넣으러 오는 영혼은 굶주림이나 원한 때문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약속 때문에 온다는 것을. 천둥이 울리고 주유소 불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왼쪽 주유기가 저절로 움직이며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통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즉시 다섰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섞인 기름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의 곁눈에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가 유리에 반사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다시 한 통을 채우러 돌아온 것처럼 천천히, 조용히. 그날 밤은 근래 들어 가장 심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룽루엉 주유소 간판이 기둥에서 떨어져 나갈 듯 삐걱거렸습니다. 통은 유리방 안에 앉아 바깥 유리창에 비친 헤드라이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지금 나가면 또다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꺼지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왼쪽 주유기 앞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주유소 바닥은 물웅덩이가 되었고 마을 뒤편에 벼락이 내리쳐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통은 손전등을 집어들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강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빗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유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 차에 번호판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 유리는 마치 화재 현장을 막 지나온 차처럼 온통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한번 깜빡이더니 엔진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았고 역겨울 정도로 강한 기름 냄새가 나는 검은 액체와 빗물이 섞여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은 뒷걸음질 쳤지만 바로 그때 주유기에서 저절로 철컥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왼쪽 주유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힌 듯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는 기름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가 천천히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혼자 두지 마. 빗바람과 함께 아주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서 번개가 번쩍이며 주유기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하얀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입술이 기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다 찼어. 통은 뒤로 물러섰지만 주유소 지붕의 불빛이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마을 쪽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차를 보았습니다. 같은 번호판을 단 낡은 픽업 트럭.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지만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통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에서 나온 불빛이 주유기를 비췄습니다. 그 여자는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녀의 몸은 빛에 삼켜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위의 모든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빗소리가 그치고 바람이 부섰습니다. 주유소 주변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모든 주유기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원 2~3명과 주유소 직원 복장을 한 젊은 여자가 왼쪽 주유기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현재와 겹쳐진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드, 그만해. 그러다 시스템 샌다고. 차 뒤편에서 한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손님들 줄 서 있잖아. 그리고 그것이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폭발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주유소 전체가 불빛으로 환해졌습니다. 통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시간의 그림자 속에서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여자의 비명이 주유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줘. 그는 그녀의 몸이 주유기 앞에 쓰러지고 불길이 온몸을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은 달려가려 했지만 그의 다리는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검은 연기만 남았고 여자의 형체가 불길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주유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는 냄새가 선명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밸브 좀 잠가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몸은 연기와 함께 사라질 듯 흔들렸습니다. 통은 소리쳤습니다. 잠갔어요. 잠갔다고요.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남은 것은 통 자신의 헐떡이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칠흑 같은 주유소 한가운데 왼쪽 주유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도 차도 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밑 바닥에는 새로 생긴 듯한 화상 발자국 한 쌍이 있었고 주유기에서는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통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검댕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방 쪽으로 돌아섰고 그 안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낡은 주유소 직원 복장을 한 남자. 그는 카운터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통은 천천히 다가갔지만 문 앞에 이르자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낡은 TV가 다시 저절로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예전 뉴스에 그 여자의 사진과 함께
선명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망자 3명 모두 시신을 찾지 못했으며 폭발 사고 후 실종된 남성 직원 탐의 행방 역시 묘연합니다. 통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유리방 안에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매일 밤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탐이 약속대로 탱크를 가득 채워주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천천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유리의 통의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그는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왼쪽 주유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철컥 철컥. 아직 안 찼어. 아직 다 안 찼다고. 빗바람을 뚫고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서 번개가 번쩍이며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동시에 모두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꺼지고 고요해졌습니다. 통은 마치 텅 빈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은은한 기름 냄새만이 주위를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모든 불이 꺼진 주유소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노란색 전구 하나만이 왼쪽 주유기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다리는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아직 안 찼어, 탐. 통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오른쪽을 돌아보았고 주유기 옆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형체는 낡은 주유소 직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팔 한쪽은 반쯤 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통이 창고에서 발견했던 사진 속 남자와 비슷했습니다. 탐, 통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옅게 미소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도와서 그녀의 탱크를 채워줘. 바로 그때 주유기가 저절로 움직이며 콸콸 기름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마치 누군가 정말로 주유하는 것처럼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기름 냄새는 점점 더 강해져 통의 눈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쳤지만 발밑 바닥은 액체에 달라붙은 것처럼 끈적거렸습니다. 통이 바닥을 내려다보자 주유소 전체가 거대한 기름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주황빛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기름막 속 그림자에서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탐, 날 버리지 마. 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탐이 아니야. 내 이름은 통이라고. 그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넌 이제 그의 자리에 서 있잖아. 바로 그때 주유소의 모든 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주유기마다 철컥 소리가 나며 모든 주유기가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주유기에서 뿜어져 나온 기름이 바닥 전체로 긴 줄기를 그리며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빛 속에서 그는 그날 폭발로 죽은 사람들의 잔상처럼 보이는 긴 머리 여자의 형체, 여럿이 주유소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은 서둘러 유리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TV가 다시 저절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CCTV에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면 속 자신이 왼쪽 주유기 앞에 서서 주유기를 들어 올리고 기름을 넣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은 온통 기름 범벅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TV 화면이 예전에 보았던 낡은 뉴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아나운서는 기묘한 톤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가득 주유한 후 기름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은 야간 근무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화면에 떴습니다. 명단의 마지막 이름은 탐, 야간 근무 주유소 직원이었습니다. 통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탐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영혼은
그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탱크를 가득 채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은 허공에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그를 도울게요. 바로 그때 모든 주유기 소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주유소의 모든 불이 퍽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남은 것은 귓가에 들리는 누군가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고마워.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지는 발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통은 여전히 손을 떨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주유기는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기름 누출도 깜빡이는 불빛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유소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글자 일부가 떨어져 나가 룽르엉이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번갯불이 그것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통이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길 건너편에서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천천히 주유소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픽업 트럭이 아니라 오토바이였습니다.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통의 것과 같은 색의 주유소 직원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왼쪽 주유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유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는 순간 통은 운전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또 다른 통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아무도 타지 않은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으며 자신과 같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직 안 찼어. 계속 넣어야 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고요함,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통은 바닥도 소리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점점 더 짙어지는 기름 냄새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주유소 유리방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전날 밤처럼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통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전등은 모두 켜져 있었고 두 개의 주유기는 기름 자국 하나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방금 꿈이었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방구석을 흘끗 보았을 때 의자에 걸려있는 비에 젖은 직원 점퍼를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통이 입고 있던 바로 그 점퍼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갔지만 손을 뻗어 잡으려는 순간 점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통은 뒤로 물러서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도로에서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는 움찔했습니다. 소리는 전과 같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주유소 앞에서 맴도는 것처럼 엔진 진동이 규칙적이었습니다. 통은 밖을 내다보았지만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림자를 만들며 교차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숙소 열쇠를 쥔 그는 주유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기름 냄새와 흙 냄새를 섞어 코로 실어 날랐습니다. 뒷문에 도착해 문을 열었지만 그가 본 것은 주유소 뒤편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왼쪽 주유기였습니다. 통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나온 문을 돌아보자 문은 사라지고 낡은 시멘트 벽만 있었습니다. 그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꿈인가? 그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지만 어느 구석으로 가든 그의 눈앞에는 항상 왼쪽 주유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출구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유리방 안에서 TV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화면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 그는 주유기 앞에 서서 손을 뻗어 주유기를 잡고 천천히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통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니야! 멈춰! 하지만 화면 속의 그는 그를 돌아보더니 사진 속 탐과 똑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유소의 모든 불이 퍽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완전한 정적, 빗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귓가에 들리는 누군가의 숨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직 안 찼어. 넌 도망칠 수 없어. 통이 몸을 돌리자 유리방 문 앞에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하얀 옷은 젖어 있었고 검댕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주유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통의 심장 박동과 같은 박자로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가득 채우는 걸 도와줘. 통은 뒤로 물러섰지만 다리는 기름에 빨려 들어간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탐이 아니에요. 여자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쪽 눈은 허옇게 변해 있었고 다른 쪽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지. 하지만 그의 자리에 대신 있을 수는 있잖아. 바로 그때 그녀는 통의 손에 주유기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쇠의 차가움과 그 안에 피가 들어있는 듯한 묵직함을 느꼈습니다. 주위의 풍경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지직하는 전기 합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은 자신도 모르게 주유기를 들어 올렸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동시에 커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철컥, 콸콸 기름이 주유기에서 뿜어져 나와 바닥을 때렸지만 튀지 않고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다시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탐. 통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 이름은 통이라고. 그녀는 더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안쪽에 살점이 보일 정도로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별다를 거 없어. 천둥이 요란하게 치고 주유소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통은 주유기 옆에 서 있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도 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유기는 정말로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그것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주유기는 마치 살에 붙은 것처럼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쇠는 살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등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에 댄 듯한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당기지 마. 당기면 다시 시작돼. 통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주유소 직원 복장을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의 절반이 타버린 바로 탐이었습니다. 통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길 원해. 탐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말을 마친 그는 다른 주유기로 똑바로 걸어가 밸브를 열었습니다. 빗속에서 기름이 높이 솟구쳤습니다. 통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마! 폭발할 거야! 하지만 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나타나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불길 속으로 그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둘은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주유기 앞에서 마지막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다 찼어. 그 소리와 함께 주황빛 불빛이 주유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통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타는 듯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꺼졌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오른쪽 주유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유소 불은 모두 켜져 있었고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왼쪽 주유기에는 새로 생긴 화상 자국이 있었고 쇠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통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귓가에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득 채워줘서 고마워. 그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유기 유리에 반사된 한 여자의 그림자가 미소를 짓다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루의 첫 햇살이 주유소 위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지하 기름 탱크 위로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러트 아저씨는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고 오른쪽 주유기 앞에 조용히 서 있는 통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비가 엄청나게 왔더구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통은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주유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은 아직 축축했지만 평소보다 깨끗했습니다. 기름 자국도 화상 자국도 없었습니다. 이 녀석 부지런하네. 아침부터 쓸고 닦았나? 통은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여기가 보기 좋았으면 해서요. 햇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피부는 약간 더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진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통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유소 주위를 순찰했습니다. 러트 아저씨는 그가 왼쪽 주유기 쪽으로 원을 그리며 걷다가 유리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 같았지만 왜 그렇게 반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에 러트 아저씨는 몰래 주유소 뒤편으로 가보았고 주유기 아래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주유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 복장을 한 여자와 통의 것과 비슷한 점퍼를 입은 남자. 하지만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일부가 지워진 것처럼 불분명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날의 첫 손님이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통은 미소를 지으며 나갔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약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젯밤에 자네가 근무했나? 남자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네.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내가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왼쪽 주유기 불이 켜져 있더군. 자네가 거기 서 있고 옆에 여자 한 명이 서 있던데. 통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건 맞습니다만 어젯밤엔 저 혼자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혼자였다고 확신하나? 그날 밤 통은 평소처럼 유리방 안에 다시 앉았습니다. 주유소 불은 환했고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는 근무 일지를 펴고 3페이지의 짧은 글을 썼습니다. 오늘 밤 이상 없음. 왼쪽 주유기 조용함. 하지만 방 안에서 누군지 모를 숨소리가 들림.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로에서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지만 이번에 통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주유소 안을 비췄습니다. 왼쪽 주유기가 저절로 환해졌습니다. 통은 일어나 자신의 임무를 잘 아는 사람처럼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주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기름방울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득 채우고 가세요. 강한 바람이 불고 주유소 간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한 여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주보고 서서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탐. 통은 눈을 감았습니다. 난 탐이 아니야. 하지만 이게 그녀를 떠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있어도 좋아. 하늘 전체에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주유소 불이 휙 꺼졌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통은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왼쪽 주유기는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기름 누출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방 안 유리창에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주유소 직원 점퍼를 입고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러트 아저씨가 주유소에 도착했지만 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방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근무 일지가 어젯밤과 같은 페이지에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통의 필체가 아닌 낯선 필체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왼쪽 주유기 가득 채웠음. 러트 아저씨는 고개를 들어 왼쪽 주유기 불빛이 마치 누군가 새로 근무를 시작하는 것처럼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게, 통. 그날 밤 룽루엉 주유소 앞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불이 저절로 다시 켜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 직원이 주유기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주유소 직원 복장을 한 긴 머리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불빛은 옅은 빗줄기를 통해 반사되어 마치 두 사람이 오늘날까지도 서로를 위해 가득 채워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룽루엉 주유소는 여전히 마을 입구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기름을 넣으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러트 아저씨는 영업 중단 팻말을 걸고 유리방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왼쪽 주유기의 불은 여전히 저절로 켜졌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자정이 가까워지면 희미한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주유소를 순찰하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직원 복장을 한 남녀가 평범한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차를 몰고 들어가려 하면 엔진이 즉시 꺼졌습니다. 한 새로운 회사의 유조차, 운전자가 밤에 그곳을 지나다 주유기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확인하러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왼쪽 주유기를 보러 갔을 때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들고 있었던 것처럼 주유기 끝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몸을 숙여 살펴보니 주유소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유기는 방금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고 합니다. 오늘날 룽루엉 주유소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담장은 녹슬었고 간판불은 룽루엉이라는 글자의 절반만 남아 룽루엉이라고만 읽힙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유령 커플 주유소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차를 몰고 지나갈 때 왼쪽 주유기 불빛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심코 쳐다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그곳에 서서 유리 그림자 속에서 당신에게 미소 짓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나지막이 가득 채워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엑셀을 밟아 최대한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통의 이야기는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찰이 유리방을 조사했을 때 다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채 놓여있던 그 근무 일지뿐이었습니다. 낯선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정말로 가득 채웠음. 종이 귀퉁이에는 하트 모양의 기름 자국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주위 마을은 확장되었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쇼핑몰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아무리 싸도 아무도 그 낡은 주유소 부지를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밤마다 그 길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왼쪽 주유기 불이 저절로 켜지는 것을 보고 바람과 함께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가득 채우고 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위에 아직 남아있는 이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곳을 지키는 이들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떤 이들에게는 누군가가 돌아와 약속을 가득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딘가 멀리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밝게 빛나는 룽루엉 마을 앞 유령 주유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그 불이 꺼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